캐나다 인구가 올 1분기 4,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6월 16일 4천만 명을 돌파한 지 10여 개월 만에 100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캐나다의 인구 증가는 여전히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가 이끌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 24만 2,673명이 증가했는데 이 중 99.3%가 해외 이주입니다. 이 가운데 신규 이민자는 12만 1,758명입니다. 노바스코시아와 뉴브런즈윅,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는 숙련 노동자 이주 덕분에 197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비영주권자는 13만 1,810명이 늘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2분기, 3분기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특히 유학생은 24,600여 명 감소했습니다. 보통 1분기 유학생 수가 줄긴 하지만 지난해 16,000여 명 감소와 대비됩니다. 통계청은 연방정부의 유학생 상한선 도입과 임시 거주자 수 제한 정책이 향후 비영주권자 증가세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밖에 국내에서 타주로의 이동을 비교해보면 엘버타주가 가장 인기가 높았습니다. 1분기 동안 타주에서 엘버타주로 이주한 수는 9만여 명으로 지난해 동기간보다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떠나는 주민보단 이주해오는 주민이 더 많았습니다. 이 기간 온타리오주에서 9,400여 명, 브리티시 콜룸비아 주민 9,200여 명이 엘버타주로 이주했으며 반대로 온주로 떠난 주민 수는 3,900여 명, BC주는 5,700여 명에 그쳤습니다. 특히 온주는 2020년 1분기 이후 17분기 내내 타주로 떠나는 주민 수가 이주해 오는 주민 수보다 더 많았습니다. 올 1분기엔 주간 이동으로만 9천여 명의 순손실을 보여 10분기 중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4월 1일 기준 각 주별 총 인구수는 온주 1,599만 7천여 명, 퀘벡주 903만 1천여 명, BC주 564만 6천여 명, 엘버타주 485만여 명입니다. 지구촌이 펄펄 끓고 온타리오와 퀘벡, 대서양주의 폭염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세입자가 많은 도시에서 폭염에 의한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폭염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동안 12개 도시의 사망자 수는 평소보다 670명이 더 많았습니다. 세입자가 많은 도시에서 사망자 수가 많은 건 이들이 에어컨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무더위가 취약한 인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앞서 2021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를 일주일 동안 강타한 살인적인 폭염에 600명 넘는 주민이 사망했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홀로 살거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BC주 심장 전문의는 폭염 기간이 길어지면 건강에 더 큰 위험이 뒤따르고 의료 시스템도 과부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구촌 폭염은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기후변화 연구 그룹들이 공동으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평균 26일의 폭염이 더해졌습니다. 인간이 초래한 지구온난화 탓에 지금껏 없었던 무더위가 2배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63억 명이 극심한 폭염을 겪어야 했습니다. 캐나다도 예외는 아니어서 올여름은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는 폭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질환을 대비하기 위해 에어컨이 없는 가정은 에어컨이 있는 장소를 찾아 더위를 피할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족이나 지인들은 폭염이 시작되면 바로 노인과 주변의 취약한 이웃들을 꼭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극심한 더위로 인해 학교가 더 자주 과열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 성수기를 앞두고 알뜰한 여행을 위한 다양한 꿀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 머물며 즐기는 스테이케이션이 가장 먼저 꼽힙니다.
이때는 지역 축제와 불꽃놀이, 야외 행사 퍼레이드를 다니고 특정 요일이나 특정 시간 이후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박물관을 관람합니다. 또 해피아워나 어린이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을 찾아 특별한 시간도 가져봅니다. 집을 떠나고 싶다면 캠핑이 제격입니다. 다만 캠핑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중고 매장이나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차고 세일을 찾아 중고 캠핑 장비를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캠핑장에서 예상치 못한 값비싼 물건을 사지 않도록 짐 꾸릴 때 효율적으로 챙기고 차 안에는 캠핑에 필요한 물건만 넣어야 기름값도 아낄 수 있습니다. 주중에 할인되는 캠핑장을 알아보고 자주 캠핑할 계획이라면 국립공원이나 주립공원 이용권을 구매하는 게 방법입니다. 국내 자동차 여행을 할 때는 예산에 맞게 목적지를 정한 뒤 모바일 주유 앱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미리 찾아보고 간이 주방이 있는 숙소를 미리 예약해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올여름 해외로 나가고 싶다면 지금이 그동안 적립해둔 신용카드와 항공사 보상 포인트를 이용할 때입니다. 항공료와 숙박비를 줄이고 식사와 이벤트, 쇼핑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다며 이런 포인트는 3년 또는 5년에 한 번 이용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또 신용카드사에 해외 거래 수수료가 부과되는지 확인하고 로밍 폭탄을 피하려면 현지의 심카드를 구입하거나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숙소는 명소와의 접근성과 객실 요금 이외에 무료 아침 식사가 제공되는지 고려해 결정합니다. 전문가는 요즘같이 불확실한 상황에선 여행 중 예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여행자 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간밤 온타리오주 토론토 전역에 최대 30mm의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가디너 익스프레스웨이 서부 방면 일부 구간이 침수되면서 차량이 통제됐다가 풀렸고 또 차량 한 대가 물 웅덩이에 빠지면서 운전자가 구조되는가 하면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풍에 리치먼드 스트리트 등 전역에서 나무들이 쓰러졌습니다. 특히 세인클레어 애비뉴에서 로즈데일 베리 로드, 마운트 플레전트 로드에서 베이뷰 애비뉴까지 로즈데일 지역에선 상가와 주택 2,200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고 베이뷰 애비뉴와 스트레스 애비뉴 850여 가구도 정전 피해가 발생했으나 오늘 오전에 복구됐으며 블루 스트리트과 캐슬 프랭크 로드에선 신호등이 꺼져 혼잡을 빚었습니다. 이외에 말캄, 유니어빌 지역 등에도 정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오늘까지 이어진 폭염은 내일부턴 다소 풀려 낮 최고 기온은 26도, 체감온도는 34도가 예상되고 내일 아침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고 뇌우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오늘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 지하철 개찰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네트워크 문제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프레스토카드를 탭해도 개찰구가 열리지 않으면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로저스와 프레스토가 TTC와 함께 문제 해결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어제 오전엔 킹과 철치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스위치 오작동으로 인해 스트리트카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스트리트카가 서행하면서 다친 승객이 없고 열차도 파손되지 않았으나 오후까지 주변 운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킹스트리트 구간에서 스트리트카가 탈선하는 건 이달에만 벌써 두 번째로 앞서 1일엔 스트리트카와 다른 차량이 추돌하면서 선로를 벗어나 승객 2를 포함해 모두 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또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 토론토 서쪽 트레스웨이 드라이브와 에글링턴 애비뉴 웨스트에서 피해자 1명이 다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 판밀몰에서 발생한 총기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해밀턴에 거주하는 21세 여성이며
브램튼 출신의 20대 남성 2명을 체포한 욕지역 경찰은 한 명은 1급 살인 혐의로, 두 번째 용의자는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캐나다 한인여성회 핀치 사무실에서 후원 물품 무료 나눔 행사가 열립니다. 아마존이 제공하는 후원 물품은 청소용품과 샴푸, 통조림 등의 저장식품류 이외에 다양한 생활용품이 있으며, 이날 행사장을 찾는 한인과 지역 주민들은 선착순으로 필요한 물품을 가져갈 수 있다고 여성회는 전했습니다. 이어 행사장은 방문할 땐 후원 물품 이동에 필요한 장바구니 또는 쇼핑 카트 등을 가져올 것을 여성회는 요청했습니다.